돈 버는 건 좋은데 할 치료는 하면서 그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걸로 그렇게 현혹을 하는 거니까. 원장님, 저희 친척 중에 갑자기 머리에 동전만한 크기로 빵꾸가 난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원형 탈모 같은데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 거 아닌가요? 원형 탈모가 맞으실 거고요. 동전처럼 빵꾸가 났다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원형 탈모일 때 병원을 어떨 때 가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형 탈모도 집에서 기다려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빨리 오셔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면 다들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탈모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마주치게 되는 탈모의 형태로는 남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반응성 탈모, 원형 탈모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성형 탈모는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탈모죠. 남성분들이 앞머리 M자 부분, 정수리 쪽으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원형 탈모처럼 급격하게 진행하진 않고요. 수년에 거쳐서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많이 진행하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출산, 급격한 다이어트 등으로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장기의 모발, 이제 자라나는 모발들이 휴지기로 갑작스럽게 전환이 되면서 평소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모발이 전체적으로 숱도 가늘어지고 적어지게 됩니다. 대개는 이런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아까 말씀드린 급격한 다이어트라든지 출산과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반응성 탈모가 있습니다. 반흔성이라는 거는 흉터성 탈모라는 건데요. 흉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두피에 생기는 심한 모낭염들, 고름이 잡히거나 종기가 생긴다든지 모공 평평 태선과 같은 모낭을 소실하게 하는 질환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요. 이런 흉터성 탈모는 질환이 진행하게 되면 모낭에 파괴가 동반되기 때문에 다시는 모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흉터가 생길 만한 증상이 있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원형 탈모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고, 모발을 만드는 세포들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갑자기 그쪽에 머리카락들이 모두 다 빠지는 질환입니다. 정말 하루 이틀, 길어도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일정 부분의 모발이 구멍 뚫린 듯이 깨끗하게 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형 탈모는 생기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형 탈모의 많은 포션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원형 탈모가 발생한 지 1년 미만이고 탈모반이 하나 또는 2개 정도인 경우에는 약 80% 환자들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원형 탈모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이제 스트레스만 안 받고 기다리면은 원형 탈모가 저절로 좋아지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처음에는 동전 하나 크기였는데 몇 달 동안 기다리시는 사이에 여러 군데로 퍼지거나 두피 전체 또는 눈썹까지도 털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지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하실 수는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면역체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이 탈모가 좋아졌다고 해서 면역체계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원형 탈모 환자의 약 40% 정도가 1년 이내에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처음 발병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지 탈모의 범위가 넓게 생겼던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재발 징후가 보이면 기다리시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와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기다려도 되는 케이스랑 병원에 바로 가셔야 하는 케이스가 나뉠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거를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원형 탈모는 발병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율이 90% 이상으로 높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치료율이 70%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후가 나쁜 케이스들을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한 경우입니다. 사춘기가 되기 이전, 특히 15세 이하에 발생한 원형 탈모는 치료 반응률이 떨어지고 재발률도 높습니다. 또한 성인들처럼 주사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서 치료 또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모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인데요. 두피의 50% 이상이 빠졌거나 머리 전체로 다 빠지는 전두 탈모, 머리를 넘어서 눈썹이나 눈목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로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가 다 빠지지 않더라도 옆머리나 뒷머리 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마치 뱀이 기어가듯이 빠지는 사행성 탈모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탈모가 생기면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아서 역시나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손톱이나 발톱의 변형이 같이 동반된 경우인데요. 원형 탈모 환자에서 약 10에서 20%는 손발톱을 보았을 때 작은 함몰이나 거칠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예후에는 나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동전 크기 하나 정도 그리고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면 몇 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거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좋아지는 80%에 속할지 더 나빠질 20%에 속할지 기다려보기 전까지는 사실 모른다는 거고요. 일단 원형 탈모가 발견이 됐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을 받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경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원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탈모에는 남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견인성 탈모, 원형 탈모, 반응성 탈모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치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형 탈모는 다른 탈모와는 기전과 치료에서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탈모, 특히 남성형 탈모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일종의 미용 문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재도 유독 원형 탈모만은 치료가 이전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피부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의 개수가 적고 크기도 많지 않다면 바르는 스테로이드 및 국소 병변 내 주사가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은 전신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 또한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매우 넓은 부위가 빠졌거나 빠르게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먹는 스테로이드제 및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 복용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이녹시를 도포한다든지 엑시머 레이저, 약하게 하는 냉동 치료 등도 원형 탈모 치료에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검증받은 치료들로 95% 이상의 원형 탈모 환자분들은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서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를 한다, 우리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수액치료 또는 생약 성분의 약을 쓰면서 매우 고가의 비용을 받으며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병원에 그렇게 수개월간 수백만 원을 쓰다가 전혀 효과가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앞서 말씀드린 검증된 주사치료나 먹는 약만으로도 1, 2개월 만에 모발이 다시 잘 자라기 시작하시는 환자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형 탈모는 나라가 인정하는 보험 질환이고 이미 검증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며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몇몇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간단한 치료로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정말 난치성으로 치료가 안 되는 원형 탈모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신약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검증되지 않고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들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고 아까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돈까지 버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소좀이 왜 원형 탈모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머리 나는데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잖아요. 원형 탈모는 면역 질환이라서 어차피 면역 반응이 억제가 안 되면 계속 빠지거든요. 나지 않거든요. 나지 않는 곳에다가 잘라라고 엑소좀을 주사한다고 좋아지지 않거든요. 나고 있는 상태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보조 치료로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전혀 필요한 치료들은 하지도 않고 돈 벌 수 있는 치료만 딱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열받는 거죠. 사실 돈 버는 건 좋은데 할 치료는 하면서 그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걸로 그렇게 현혹을 하는 거니까. 원형 탈모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자연 회복됩니다. 하지만 약 20%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회복되지가 않고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될 환자인지 회복이 되지 않을지 기다려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동그랗게 빠진 부분이 보이면 일단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원형 탈모인지 다른 치료가 필요한 다른 탈모인지 먼저 확인하고 원형 탈모라면 사실 가볍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늦추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나온 피부과 최재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